네, 이번에는 의원님께서 발의에 참여한 조례 중에서요. 가장 기억에 남는 조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키워드 조례 베스트 3, 네. 3위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주민, 어떤 조례입니까? 저희가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는 사실상 가족 정책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지원을 하고 있었지만 서울시에 살고 있는 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복지나 가족 정책에 대해서는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서울시에 무려 42만 명이나 가까이 되는 외국인 주민들이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냥 왔다 가는 손님이 아니라 가족들이 행복하게 생활하고 또 아이들이 편안한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서울시 의무다라고 생각해서 이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이렇게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는 뭐 그냥 외국인이라기보다는 정말 저희 서울시 주민분들이시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모두 같이 행복하려면 사실 이런 부분에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고 가정 쪽에서도 가정 폭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학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 가족들도 우리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상담하고 또 폭력이 있을 경우에 보호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녹화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긴장된 모습을 보이시고 긴장된다고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끝나기 전에 긴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럴까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너무 말씀을 잘하시는데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키워드 조례 베스트 3 2위 만나보겠습니다. 영유아 교육 강화. 이건 어떤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까? 이 조례는 제가 이제 임기 시작하고 첫 번째로 낸 조례예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엄마 시연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 제가 임기가 시작했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사건이 아이들이 그 등하원 차량에서 방치돼서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는 많은 법안들이 쏟아졌지만 정작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강화하는 조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 안전이라든지 또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급식과 관련된 안전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첫 조례로 제가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 조례 베스트 3 대망의 1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이거는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입니까? 북한 이탈 청소년에 관한 조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300명이 넘는 수가 서울에 정착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교육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사회 적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가려면 서울시가 좀 책임을 지고 교육이라는 부분으로 보지 말고 사회 적응으로 라는 부분으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좀 발의를 하게 된 거죠. 자, 북한 이탈 주민 중에서도 아동과 청소년, 여성 노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할 때 관심을 갖게 된 게 그 북한 이탈 청소년 대안학교는 여명학교거든요. 근데 이 여명학교가 이제 서울시 최초로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인데 그 임대 계약을 맺어서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으세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어떤 지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그런 그 기반 시설을 갖도록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미 이제 그 상위법인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에서 북한 이탈 주민 중에서 뭐 아동 청소년이라든지 장애인 노인이라든지 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자체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서울시가 조례로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보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청소년이 300여 명이면 꽤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친구들도 국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국내 교육을 받을 수는 있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대안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명학교라는 대안 교육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체계적으로 교육과 사회 적응 훈련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명학교는 북한 이탈 청소년과 또 북한 이탈 여성이 중국에서 낳은 중국생 자녀들을 가리키는 학교입니다. 이 아이들을 가리켜서 사회통합과 그다음에 통일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여명학교가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도 배우면서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주는 거네요. 네, 그 청소년들이 이제 탈북 과정에서 겪은 어떤 상처와 트라우마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치료할 그런 겨를 없이 바로 한국 사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또 심리적으로나 또 사회 적응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해나갈 수 있는 게 이제 여명학교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동안 민간의 힘으로 운영하면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좀 서울시에서도 좀 지원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제대로 치유받고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명학교 임대 기간이 올해 2월이 만료였는데 네. 그럼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네. 해결이 된 상태입니까? 그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부분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고 네. 다행히도 이제 2년 연장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불행 중 다행이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임대 계약들이 이제 많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는 그러네요. 다행히 연장할 수 있는 어떤 네. 여지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대라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 정말 지속 가능한 시설에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뭐 대안학교 아무리 좋은 뜻과 의미가 네. 있다고 해도 사유재산을 임대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뭐 강제성을 띌 수는 없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매번 갱신을 해야 되고 그렇죠.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이제 같습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네. 네.